I give her all my love. That's all I do. And if you saw my love, you'd love her too. I love her. Hello everyone. This is Paul Sam making 구문팝 videos for you. 안녕하세요. K-팝과 월드팝으로 배우는 영어 구문팝 강의를 진행하는 폴쌤입니다. 자, 오늘은 챕터 8입니다. 가정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요. 우리말과 달리 영어에서는 사실과 반대로 가정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을 가정할 때 사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직설법과 구별해서요. 가정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사실과 반대로 가정을 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만약 내가 여자라면 뭐 이런 정도에 해당하는 거죠. 내가 남자인데 그 반대로 내가 여자라면. 마찬가지로 내가 여자라면 그러면 실현 가능성이 없겠죠. 자, 이런 걸 가정할 때 가정법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일을 가정할 때는 가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서울 오면 한번 보자 라고 했을 때 만약에 네가 서울에 온다면 이라는 표현은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가정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말 같은 경우에는 이 직설법과 가정법을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의미상으로 파악을 할 뿐이죠. 하지만 영어에서는 자, 이렇게 사실과 반대가 되거나 아니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을 가정할 때는 가정법이라는 것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 자,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시면요. 가정법은요, 불합리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원어민들조차도 가정법을 처음 접하게 되면은 이런 불합리한 점들 때문에 당황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직설법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험에 출제되고 있고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그 중요성이 작아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잘 익혀 두셔야 됩니다. 자, 이 직설법과 가정법을 표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직설법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You don't love her. 그러면 당신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아요 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오른쪽을 한번 보실까요? 사실과 반대로 가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If you saw my love, you'd love her too 라는 문장이 나와 있는데 비틀즈의 노래 중에 And I love her 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자, 일단 이 노래를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나서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If you saw my love, you'd love her too. And if you saw my love. And if you saw my love 그랬습니다. if인데 F 발음을 조금 약하게 발음했죠? 다시 한번요. And if you saw my love. And if you saw my love. You'd love her too. You'd love her too. 자, 다시 교재로 돌아가셔서요. 만약에 당신이 내 사랑을, 자, 여기 지금 if절의 동사가 과거형이 쓰였죠. 자, 이게 바로 가정법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없는 내용이다 라는 것을 구별을 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동사를 과거형을 써줍니다. 하지만 해석은 현재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내 사랑을 본다면입니다. 보았다면이 아니고요. 그리고 주절에 가서 이렇게 조동사의 과거형을 써준다는 겁니다. 당신도 그녀를 사랑하게 될 거다 라고 했는데, 자, 이게 지금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는 가정법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 사랑을 안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볼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실현 가능성이 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이렇게 동사의 시제에 변형을 줘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가정법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현재의 내용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동사의 과거형을 써버리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혼란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바로 불합리한 점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계실 동안에는 이 가정법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시험에도 잘 출제가 되고요. 자, 이 가정법은 사실과 반대로 가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사실은 내 사랑을 볼 수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이 안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다른 경우를 한번 보실게요.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경우는 가정법을 쓸 필요가 없죠. 자, 여기 보세요. If it rains outside 그랬습니다. 자, 여기 지금 if절의 동사가 현재 시제죠. 그러면 지금 가정법이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조건절이라고 부릅니다. 조건절. 가정법이 아니라요. 그래서 만약에 밖에 비가 오면 비가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가지 않을 거야. 자, 이런 문장입니다. 직설법이니까 당연히 바깥 날씨가 비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을 가정할 때 가정법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if it 다음에 동사의 시제를 과거형으로 처리했죠. 그러면 현재로 해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밖에 비 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란 얘기입니다. 밖에 해가 쨍쨍 쬐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기억한 한에서는. 자, 그래서 이렇게 동사를 과거형을 써줌으로써 현재로 해석을 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게 됩니다. 밖에 비가 온다면 자, 주절에 역시 조동사 과거형이 쓰였죠. 나는 가지 않을 거야. 그러면 실제 상황은 어떤 거예요? 바깥 날씨가 비 올 가능성이 거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설법과 가정법에는 자, 이러한 의미상의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우리 한국말에서는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제상의 차이를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직설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시제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과거, 미래 등이 바로 직설법의 시제고요. 자, 오른쪽을 보시면요. 사실과 반대로 가정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의 가정이라는 것을 동사의 시제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f절에 동사를 과거형을 쓰게 되면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면서 해석은 현재로 한다는 얘기죠. 헷갈리겠죠? 모르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if절의 동사가 had pp면 과거 완료죠. 그러면 이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부르면서 해석은 과거로 합니다. 그 다음에 주절의 동사 보세요. 자, 주어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을 둘 다 써줍니다. 가정법 과거든 가정법 과거 완료든 일단 조동사의 과거형은 그대로 써주고요. would, should, could, might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인 경우에는 동사 원형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정법 과거 완료인 경우 이 경우에는 조동사의 과거형 다음에 have pp 완료형을 써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가정법 과거부터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강의나 교재와 관련해서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여기 지금 카페 주소 있죠. 자, 이 카페 주소를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카페 초기 화면이고요.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여기 구문팝 교재 강의와 관련된 내용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여기에도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강의에 대한 교재도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단원이 끝나게 되면은 단원별 퀴즈를 여기다가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강의나 교재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은 여기다가 올려주시면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